정도 감독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합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축 이야기자. 야, 출발부터 엮고 있나? 발상의 전환,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7년 1월 22일 일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9번 허니바로우즈와 이경주 경주원의 1200m 국내 6등급 12마리 앞이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몸만 너무 감동이야. 체중이 87kg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마페 상태는 무난합니다. 8번 에클레어 드림은 패트권의 충막강입니다. 이게 워낙에 조교가 안 돼서 외국인 조교 관리보가 조교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온 애예요, 관리관님. 그래서 외국인 애가 의외로 말을 상당히 잘 만들어놨습니다. 8번을 놓고 5번, 7번. 바깥쪽 7번 스타파워 두 마리의 2위 싸움에서 8번 에클레어 드림의 반맛이 앞섭니다. 5번, 8번, 7번. 자, 이번 주를 정리를 하면 한 주간의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구정 연휴가 되겠죠. 그래서 경마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떡값 챙겨보겠다고 덤벼드는 주간이 아닐까. 제가 그 얘기에 대한 것은 뭐 토요일도 얘기를 했고 금요일도 얘기를 했고 뭐 주장창 여러분들한테 잔소리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길게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경마라는 것은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상황에 대한 변수로 대입을 하다 보면은 이변이 나오는 거지 맹목적으로 이런 주간이니까 배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짚어낼 수 있도록 한대건 일요일 경마 준비해 봤고요. 자,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전체 경주 다 오픈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볼 생각이고요. 오늘은 딱 한 개의 경주, 이 한 경주를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정말 다바가 모든 걸 한번 저 역시 한번 다바가 메인에 들어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다바가 메인 승부처가 준비가 된 경마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경마에 8경주가 바로 그 경주고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제가 기다려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 8경주에서 출전한 마필 중에 한 마리를 제가 기다려왔기 때문에 정확한 승부 타이밍 그리고 정확한 막권으로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다바가 메인 승부처에서 여러분들의 정말 여러와 같은 성의 때문에 항상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경주만큼은 8경주만큼은 막권을 사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바가 메인 승부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면 많이 찾을수록 한대건의 기쁨은 크겠죠. 적중까지 나올 수 있도록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8경주는 그렇게 공략을 할 거고요. 승부처를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2경주 말고도 2경주, 4경주, 11경주, 2, 4, 11. 그러니까 2, 4, 8, 11인데 8경주는 다바가 메인 승부처. 이거는 뭐 올해 2017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하는 다바가 메인 승부처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유일하게 몸에서 암에 걸리지 않는 부분이 바로 심장이다. 그리고 심장이 왜 암에 걸리지 않느냐. 다른 것보다 1도 정도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그 1도 같은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예상을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 8경주에서 그런 또 심장이 뛰는 경주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부터 벌써 긴장이 돼서 제가 버벅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8경주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3경주와 5경주 역시나 승부처고요. 승부처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한대건 준비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전장부터 제대로 좀 찍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나 바짝 얼어있는 것 같지 않아? 바짝 긴장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자, 1경주입니다. 경주에 1000m고요. 국내 한 6등급 3세 마피들이 출전했죠. 12마리 마피들이 출전을 했지만 이 신마들의 경주답게 기존에 뛰었던 마피들도 있고 신마들도 어울려져 있는데 신마들은 이렇게 썩 뭐 눈에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사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이 바로 이 4번 퍼펙트 삭스라는 마필입니다. 뭐 종합지 보면 올대가리 잡혀있고 예상지 보면 다 대가리 잡혀있는 마필이 바로 이 4번 퍼펙트 삭스죠. 누가 기승합니까? 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죠. 자, 문세영 기수는 작년에 4일간의 기승정지를 당했었고 그래서 올해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출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엔 나와야 되는데 왜 토요일날 기승을 하지 못했느냐? 이 문세영 기수가 마카오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김혜성 기수와 함께 경주를 치르러 갔기 때문에
일요일 경마에서는 출전합니다. 자, 비행기를 타고 바로 오자마자 마필에 기승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게 좀 좋은 점이다 나쁜 점이다 뭐 욕심을 낸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많지만 지가 뭐 탈만하니까 타겠죠. 그리고 또 예전에도 이렇게 해서 경주를 치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때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됐었기 때문에 뭐 능력상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보고, 문제는 사마 퍼펙트 삭스라는 마필이 그게 능력마냐 아니냐를 분간을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데뷔전 때도 그렇게까지 인기를 끌지를 못했던 마필이 바로 이 퍼펙트 삭스라는 마필입니다. 과도한 인기가 없던 마필인데 선행을 일순을 하면서 의외로 끈끈하게 버텼었고, 머리 차에 박빙의 승부에서 조인권 기수가 이겨냈었죠. 자, 끝걸음 자체는 상당히 무뎌지는 모습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었는데, 그래서 이게 다음 경주에 나오면 좀 센 애들 만나면 깨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정말 편성을 잘 골랐죠. 사실 이제 이관호 조교사가 워낙에 편성을 잘 고른 것 같습니다. 상대마들이 원체 약하고 선행을 괴롭힐 만한 마필도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사마만 퍼펙트 사스가 분명히 능력이 뭐 출중하다, 압도적인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편성은 정말 잘 골랐다. 한 번 더 우승까지는 몰라도 버티기는 한번 들어올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좀 한번 잘라보고 싶다라는 말씀도 들었었는데 제가 유심히 보다가 결국 못 잘라내고 있습니다. 사마 퍼펙트 사스 그러한 내용이 있고 능력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지난번에도 걸으면 좀 걸어갔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편성은 정말 잘 골랐기 때문에 충격감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 후자권이 약간 좀 난타는 양상이에요. 일본과 클레오가 이게 뭐 팔릴지 안 팔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에이스 경마 예상지에 잡혀있길래 제가 부연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클레오란 마필이 16조에 도입이 됐고요. 이 도입되기 전에 2015년도죠. 2015년도 2월달과 9월달에 두 번이나 관절경 수술을 합니다. 골편 제거가 나면서, 골편이 나오면서 관절근 제거 수술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2016년도에 16조에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거의 경주마로 데뷔하지 않고 뭐 이제 도태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얼마나 좋은 마필인지 매니피의 새끼다 보니까 버리기가 좀 아까웠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문제 안 된다, 이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조교로 인해서 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이 마필은 관절경 수술을 두 번이나 할 정도로 마필의 골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과신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뭐 혈통상으로야 뛸 수 있는 마필일 수도 있겠지만 뛰는 것을 한두 번 지켜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돈을 투자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바로 1경주부터 1번 게이트 2점의 혈통도 괜찮고 주행검사 때 나름 뛰었다? 뛰기는 뭘 개떡이나 뜁니까? 주행검사 모습 보니까 빌빌거리던데 애가. 조교 때 아무리 펄펄 날아다닌다 하더라도 저는 한두 번은 좀 지켜보고 싶다. 올 수도 있죠. 워낙에 편성이 약하니까. 하지만 지켜보고 싶다라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2번, 3번 다 지우겠고, ES 유캔. 발주가 엉성합니다. 고착도 하고 좀 엉성하기도 하고. 발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마필은 어떻게 띄워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발주 연습도 안 했어. 오로지 김용근 빠따의 힘만을 믿고 밀어줘야 되는데 상대는 상당히 약하죠.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발주 고착을 할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발주가 엉성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끝걸음이 아주 좋았던 것도 아니었었고, 왜 팔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편성 때문에 팔리겠죠. 6번 실버 라이언은 두 번의 주행검사 중에 한 번은 불합격을 당하고, 뭐라고 했습니다. 이 발주 기타는 느리지 않은데 이게 안쪽으로 치우치죠, 얘가. 그래서 치우치는 것 때문에 결국은 탄력이 안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지만, 뭐 퍼펙트 삭스가 선행을 나가고 실버 라이언이 선행권에 가담을 하는 그림을 한다면 외곽을 돌아준다는 전제 하에서는 버릴 수 없는 마필이라는 점, 워낙에 편성이 약하다는 점 관심을 가져보시고, 8번 와와 여장부도 조교를 임하면 임할수록 마필의 거림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이 마필은 또 안쪽으로 기대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또 기대고 심하니까 아직까지는 뭐 똑바로 못 갑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기대는 맛은 있지만 추임정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히어로킹도 주행검사를 계속 연속적으로 받으면서 계속 불합격이죠. 마필이 좀 둔한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앞이 들리고. 그래서 과연 이러한 것들이 12월 23일 날 주행검사 때는 탄력을 보였지만 또다시 이 마필의 발목을 잡을 소지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1경주는 사마만 퍼펙트 삭스도 불안한데 다른 마필들도 다 불안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일단은 4번을 놓고 6번과 8번 이 두 마리 앞필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Oh my yes you can, 뭐 히어로킹 이런 마필들은 현장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놓고 6번, 8번, 4번 놓고 내측 외측으로 기대는 이런 신바들을 제가 추천한 경우가 있네요. 자, 4번 놓고 6번, 8번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만 이경주입니다. 한대관의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한 첫 번째, 한대관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400m라는 경주 거리를 추정을 했고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는데 어느 정도는 우열이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2번마 대성루비, 3번마 아마존에스, 6번마 투올로즈, 7번마 리드퀸, 그리고 11번마 뉴하이타임, 9번마 아라비아 공주. 제가 한 6, 7마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필들이 전체적으로 도전이 가능한 세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던 마필이 있고 기대 이하의 성적을 또 거뒀던 마필이 있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전력을 아꼈던 마필도 있습니다. 자, 한대건이가 이번 경주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리고 한대건이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포인트를 짚어드린다면 지난번에 철저하게 전력을 아꼈던 마필에게 점수를 더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인기권에서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걸음이라 한다면 충분히 해볼만하다고 저는 보고요. 분명히 그 마필이 한대건을 찾아주시는 팬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것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 강축이라고 생각하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자, 후차권 붙여먹으면 되고요. 그 붙여먹는 마필도 몇 마리 안 됩니다. 한대건 그 붙여먹는 마필 몇 마리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중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고요. 이경주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8경주까지는 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8경주 한대건의 다방한 메인 승부처가 있으니까 문자 신청, 음성정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통장도 있으니까 무통장 060번호 다 있으니까. 자, 상경주입니다. 경주에 1300, 국내산 6등급 경주고요. 12마리 앞에 추천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인펜을 들면 이렇게 선뜻 손이 안 가는 경주입니다. 아, 이건 뭐 하는 말이야, 이거. 이렇게 생각이. 저는 이러한 마필도 다 복귀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세요. 제가 다 복귀해놨죠? 예, 복귀를 해놨지만 복귀의 내용 중에 좋았던 마필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똥말 편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고 바닥바닥 자체는 상당히 높아서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로 자꾸 손이 가게 만들긴 하지만 이러한 경주에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적중할 자신이 없는데 자꾸 이것저것 분산 구매하다 보면 돈만 깨지고 어쩌다가 작년 문고리 잡고 하나 잡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무리해서 배팅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가장 돋보이는 마필이 7번화 톡톡 대장군입니다. 이 마필이 그나마 데뷔전 이후에 계속적으로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마신차는 많이 나긴 했지만 올라오는 끝걸음 싸움에서 본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충막 까물까지 운영할 수 있는 발마 태산 합정, 선행력이 있죠. 순발력도 많이 보강이 된 모습이고 약간의 기복을 보였던 마필이긴 하지만 지난번 경주 때 스칼렛 위치와의 경주에서 선두권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고 좀 나아졌구나. 근데 이게 안말이다 보니까 또 몸싸움을 하면 또 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불안 요소는 있는데 편성은 잘 골라냈네요. 이 7번, 8번 막건의 한 방의 막건이 가장 좀 어떻게 보면 한대건은 여러 구멍을 사는 것보다 이 두 마리 앞에 사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드는 3번 러블리데이, 5번만 카운트다운, 그리고 6번만 미라클밸리, 3번, 5번, 6번 이 세 마리 마필들은 의외의 복병감으로서는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뭐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워낙에 성적이 바닥을 기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6번만 미라클밸리는 뭐 관절경수라고 나왔는데 이 마필도 뭐 예전에 잘 뛰었다? 잘 뛴 건 아니죠. 하지만 이번 경주에 단독 선행이라는 6번 미라클밸리가 선행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똥말 경주에서는 뭐가 장땡? 네, 선에 나가는 놈이 장땡이라는 점 명심하십시오. 7번만 톡톡대장군을 놓고 8번만 태산 앞쪽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뭐 7번을 놓고 3번, 5번, 6번 다 세 마필을 다 구매를 하신다 하더라도 환수는 분명히 됩니다. 소액으로만 붙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들어봅니다. 갑자기 목이 잠기지? 나 슬픈가 봐. 왜 그러지? 자, 4경주입니다. 12마리 RPD 추천했고요.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를 운영하는데 일단은 1번은 심청사달과 5마 까칠한공주 이 두 마필을 언급을 안 해드릴 수가 없겠죠. 전형적인 선행의 마필입니다. 이 발주기 이탈이 상당히 빠르고 두 마필 다 선행을 가서 지구력에 대한 검증은 아직까지는
확연하게 돼 있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두 마필 다 공이 선행을 나가서 승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합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가뜩이나 편하게 가도 쉽지 않은데 경합을 하고 나서 나갔을 때 과연 어떤 납필이 나오고 어떤 납필이 양보해서 경합을 피할 것이냐, 그 포인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살려놓되 그 한 마리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어차피 뭐 이 두 마필을 강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한대건이 강하게 보는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필을 놓고서 한번 이번 경주 승부를 해보고 싶고, 그 승부의 막권에서는 제가 이 마필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봤다라고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필은 향후에 조금만 더 다듬어진다면은 현 등급이 아니라 한 국산 2등급까지는 그냥 숨도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마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한대건의 강력한 충마가 있습니다. 자, 그 마필을 놓고 한번 한대건 단통으로 오사마리 한번 승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수잡아가 놓고 사경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여러분들이 약간은 좀 애매한 마필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마필들이 있지만 그 마필들까지 현장에서 확실하게 김영란 투 같은데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경주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마 5경주입니다. 경주리 1312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제가 좀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바로 이 9번 플라잉 챔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라잉 챔프가 데뷔전 때 라이거삭스나 지오스타, 그래도 현등급에서는 강당에 있는 마필들 틈에서도 3차를 갖다 댈 때만 하더라도 뭐 나름 띄워주긴 하지만은 과연 이 마필이 이세마 특별경주인 돌콩이라든가 뭐 청담, 도끼, 스프레 오버한센, 지오스타 이런 마필들을 이겨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경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선전을 펼쳤죠. 선유권에서 올라오는 걸음 자체가 정말 파괴력 있다고 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호남 4등급 경주에 이 플라잉 챔프가 나온다는 것 자체 1300이라는 경주거리긴 하지만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마필입니다. 순발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거 플라잉 챔프 선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이거 티즈런의 상태가 상당히 좋았었죠. 데뷔전을 치렀을 때 장기 휴양을 하고 재차 탈락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출전 주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티즈런은 이 잠재력을 뽐을 냈습니다. 워낙에 주행검사를 받고 나와서 베일에 쌓여 있었죠. 데뷔전을 치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데뷔전을 치르지 않고 휴양이라는 것이 이 마필에게 어떻게 보면 더 도움이 된 것이 아닌가. 또 경주거리를 늘렸다는 것 자체가 티즈런에 올라오는 걸음으로 본다면 결국은 단거리보다는 장거리 쪽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마필입니다. 뚝심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구마 티즈런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1번마 에코부스터 11전 동안에 한 번의 입상밖에 없긴 하지만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3번마 화강이 조금씩 전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 마필은 제가 될 때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쪼이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을 될 때 한번 제대로 한번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반신반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성판은 제가 지난번 경주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력의 변화가 오기 전까지는 저는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두고 있지 않고요. 8번 자청룡이 끝걸음 한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섭긴 하지만 역시나 워낙에 마필이 한 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걸음 한 발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가지고 가기에는 뭔가 좀 미심쩍죠. 15번 대성말디는 이거 완전 똥말된 것 같은데 선행을 가야 될 것 같은데 플라잉 챔프의 선행력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선행이라면 또 모를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뭐 베일에 쌓여있던 마필이 오늘 갑자기 뛰는 게 또 경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최근 모습을 보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5경주는요 9번마 플라잉 챔프를 놓고 6번마 티즈런 9번 놓고 6번 9번 놓고 6번 9번 놓고 6번 단통마권이고요. 9번을 놓고 방어를 한다면 1번마 에코부스터 3번마 화강 뭐 이런 마필들은 좀 방어권 쪽에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변이 나온다면 8번 자청룡이 되겠죠. 9번 놓고 6번 9번 놓고 6번 9번 놓고 6번, 그리고 9번 놓고 1번과 3번 쪽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한 약간의 인기권의 마필들,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죠. 자,
자, 지난번에 승부처에서 충만을 놓고 한번 때려봤던 일본어 월드마크. 결국은 덜미가 잡히면서 목 차이에 아쉬운 승부가 깨졌습니다. 이제 월드마크를 놓고 검령까지도 공략을 했었는데 정말 아쉽게 경주를 그르쳤죠. 자, 만약 4.5kg의 감량의 혜택, 그리고 또 1번 게이트 2점. 자, 월드마크는 선행 아니면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단독 선행의 기회까지 맞이했었고요. 1300m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감량의 2점을 살려서 철경이가 선행만 잘 타요. 이철경 교수가. 지금 월드마크는 충막감을 놓고요. 자, 이 마필이 선행을 나선다는 전제 하에서 불리해진 마필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3번마 제라한과 이 시우마 2K입니다. 물론 이제 제라한은 따라가는 전개도 해보긴 했지만 따라가는 전개에서 선전을 펼쳤다고 보기에는 지난번에 기록 자체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고, 뭐 군누루, 에이스 제퍼 이런 지지 말아야 될 마필들에게 결국은 덜미가 잡히는 느낌까지 있었기 때문에 제라한은 선행 아니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월드마크를 누르고 나간다면 모를까.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 마필은 팔린다 하더라도 제라한은 배팅권에 관심 갖고 싶지는 않고요. 2K는 의외로 괜찮아요. 이거는 단순한 선행형이라고 보기에는 이 선추입에 능한 마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발주가 상당히 빠르고요. 1번이 선행을 나간다고 한다면 앞발을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2K까지는 좀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3번 리드머니는 꾸준히 안쪽으로 기대고 답보 변환할 때 껑충거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지난번에 강자팀에서도 근성을 보였던 마필이고요. 의외로 6공화 신라화랑이 좀 불방이죠. 지난번에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에발로드가 올라오는 추임로에 거의 덜미가 잡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결국은 승급이에요. 만약 4kg 감량이 있다는 점은 플러스 요인을 보여지고요. 부담 용량 때문에 그랬다고 쳤을 때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쳐다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8마 토킹은 조교가 안 되는 마필이죠. 계속 역방향으로 조교를 할 정도로 조교를 제대로 못하는 마필인데 의외로 실전에서는 덧줘주는 맛이 있어서 아예 버리진 못하겠지만 이러한 똥말을 쫓아가다 보면 사람들 속만 상합니다. 8마 토킹은 한두 번 지켜보십시오. 어리버리 팔리는 10번만 IM스타는 좀 더 상태를 살아나기 전까지는 보고 싶지 않고요. 이건 뭐 천리도 주행을 결승전 전방에서 한 템포 쉬었다 뛰는 못된 버릇 때문에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은 마필입니다. 올라올 때도 있지만 올라오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자, 이번 6경주는요. 저는 1번 월드마크 놓고 죽을 때 죽더라도 한 번 더 배팅을 하겠습니다. 1번 놓고 하는데 일단은 4번 리드머니, 6공화 신라화랑 시우마 2K 이 세 마리 쪽에서 중심권을 찾아볼 생각이고요. 주력 한방 막권을 때린다면 1번 놓고 4번 막권에 포커스를 맞춰보고 있습니다. 자, 1번, 4번, 1번 놓고 6번, C1. 이번 6경주는 그렇게 공략을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죠. 이것도 뭐 충막감은 있다고 봐요. 바로 이 5번마 자진몰입니다. 어차피 뭐 1700m에 대한 경주거리의 경험이 잘 없는 마필들이 워낙에 많은데 사실 제가 이 자진몰이라는 마필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난번에 대상경고 나왔을 때도 이까짓 게 뭐가 되겠어 했는데 의외로 또 선행까지 따라가서 거래를 보여줬어요.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이고요. 선행을 나서면 더 뛰어주는 마필인 건 분명한 사실인데 편성까지도 워낙에 약체 편성을 만났고 지난번 특별경주에서는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거래를 보였다는 점. 오마 자진몰이의 1700m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오마 자진몰이는 충막감이고요. 뭐 안쪽에 1번, 2번은 다 그렇고 3번 드림선도 페로비치 기수가 이렇게 늑발을 하고 안쪽을 파고들어서 올라왔던 마필을 정정희 기수라고 한다면 쉽지 않죠. 그냥 버려야 될 것 같고요. 커리큐얼은 의외로 끈끈하게 뛰어요. 그냥 이게 단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올라오는 걸음이 있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는데 편성이 약체 틈에서의 선전이기 때문에 과실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스페어 사이는 전개가 좋죠. 전개가 좋은 곳에 비해서는 끝걸음이 상당히 얇기 때문에 과실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7번, 8번, 9번은 다 가르고 9번만 곤솔은 이거는 이번까지는 한번 제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에 나올 수 있는 마필인데 이게 지난번에 올라오다가 똥편성에서 정말 똥마들입니다. 이 길로가 막히면서 경주를 풀어가지를 못했어요. 약간의 상대가 강하면 더 안 뛰고 근데 조교 때는 모습이 항상 좋아요. 참 미치고 팔짝뛰겠는데 안 될 건 없다고 봅니다. 10번 니오 와이파이가 정상적인 출전 주기에 분명히 기본적인 걸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주거리 1300까지 경험을 했고 1700m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혹시나 이번이 나온다면 실은 하이유레카 정도가 감량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직선주로 한 발을 눌러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번 7경주는요, 5번마 자진몰이를 놓고 10번마 뉴 와이파이 쪽으로 단통 막권을 공략을 하십시오. 자, 5번 놓고 10번 막권이고요. 5번 놓고 10번 단통 막권. 그리고 5번을 놓고 4번, 6번
뭐 11번, 9번 뭐 이런 마필들은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배당도 없는데 뭐 이것저것 다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5번, 10번 때려놓고 방어하는 막권 2개의 막권은 현장에서 한번 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은 5번 자진머리를 놓고 10번마 UY4 쪽에 말이 안 돼. 5번을 놓고 10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7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오늘 이 한 경주만 잘하면 됩니다. 예, 다른 경주 잘할 필요도 없고요. 아니, 잘하면 좋죠. 예, 저는 뭐 제가 이 한 경주를 위해서 다른 경주를 다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경주도 착실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경주에 드는 공과 정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셔야 될 믿음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이 한 경주만큼은 잘하고 싶다. 자, 바로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이고요. 오늘 4등급 한대건의 2017년도 다바가 메인 승부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9번 허니바로우즈와 경주거리 1200m 구간 6등급 12마리 앞이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5번 넘감동이야. 체중이 87kg가 들어났습니다. 하지만 마페 상태는 무난합니다. 8번 에클레어 드림은 배트권의 충막강입니다. 이게 워낙에 조교가 안 돼서 외국인 조교 관리보가 조교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온 애예요. 관리원이. 그래서 외국인 애가 의외로 말을 상당히 잘 만들어놨습니다. 8번을 놓고 5번, 7번. 바깥쪽 7번 스타파워 두 마리의 2위 싸움에서 8번 에클레어 드림이 반반씩 앞섭니다. 5번, 8번, 7번. 제가 올해 이거 하나만 하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아, 나도 뭐 말이 걸리는 게 있어야지 할 거 아니야. 1년에 한 2-3개, 많이 하면 2-3개고요. 한 2번 정도는 제가 할 생각입니다. 자, 그 첫 번째 2017년도 승부입니다. 긴장이 되죠. 저 역시 긴장이 되고, 여러 두의 마필들이 약간은 기복을 보였던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 기복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염두를 상당히 많이 뒀고요. 뭐 공백기를 가진 마필도 있고 매번 올라오다 많은 마필도 있고 그리고 더 띄워줄 걸음이 있는데 왜 걸음이 안 나올까 이렇게 의심이 되는 마필도 있고 여러분들의 걱정들이 워낙에 많은 경주입니다. 자, 그 걱정 한대건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건 자신있게 붙어보는 경주고요. 자신있게 붙어보는 만큼 그만큼의 가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승부하는 막권이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결코 쉽게 승부하지 않겠습니다. 더 준비할 것이고요. 일요일 경마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 한 번 더 곱씹어보고 한 번 더 전화 돌려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 한대건 일요일 경마에서 반드시 적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경주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대상경주로 펼쳐지는 경주고요. 세계 7의 대상경주가 되겠습니다. 1200m는 경주거리를 격돌하게 됐네요. 이 얄딱구리한 게 있죠. 바로 이번 해마루와 신규강자입니다. 자, 두 마필과 최범현 기수와 정말 좋은 호흡을 보였던 마필들입니다. 최범현 기수는 어떻게 보면 알짜 기수죠. 뭐 마필에 많이 기승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자신의 자리를 확고하게 굳혀가고 있는 중견 기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해마루는 김용근 기수, 최범현 기수는 신규강자를 선택을 했죠. 그림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 두 마리의 마필이 과연 인기권이긴 한데 최범현 기수가 만약에 해마루에 대한 플러스 요인이 있었다면 해마루를 기승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고요. 어차피 뭐 제가 두 마필 다 충막감을 놓고 승부를 하는 마필들이 아니라서 저는 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실마 고저스 드림을 놓고 하겠습니다. 이 고저스 드림이라는 마필이 57kg의 중량의 실버 게이트. 자, 지난번에는 올레이즈 위너보다는 선행이 빨랐었고요. 또 안쪽을 차지하다 보니까 쉽게 선행을 나갔었는데 이 중간에 젠터너리가 그걸 넘어서면서 레이스가 꼬이게 되죠. 이 따라가는 전기에서도 근성을 보였고 아예 걸어가는 모습을 안 보였다는 점이 고저스드림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아직까지는 어린 마필이고요. 보여줄 거림이 훨씬 더 저는 많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입장이 바뀌어서 3번 올레이즈 위너가 안쪽을 포진을 했고 5번마 베스트가이, 뭐 6번마 신규강자 이런 마필들이 선행이 빠르니까 고저스드림을 무시할 수 있는데 제가 문세영 기수의 판단이라고 한다면 지난번에도 선행을 빼앗기고 저는 결코 선행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문세영 기수가 맘만 먹으면 어떠한 다른 마필이 있어도 선행을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는 실용한 고저스 드림을 놓고도 한번 승부를 해볼 생각이고요. 뭐 이번만 해마루, 5번만 베스트가 6번만 신규강자, 뭐 9번만 임페투스, 10번만 야우스카이케 이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이 5번만 베스트가이, 6번만 신규강자, 12번만 야우스카이케입니다. 이 세 마리 마필은
11번을 놓고서 한번 승부를 해볼 생각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11번 고저스트림이 워낙에 실망감을 주니까 여러분들의 눈에는 좀 멀어졌을 것 같아요. 자, 문세영 기수의 저력을 한번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문세영 기수를 믿고 이번 구경주 11번 막 고저스트림을 한번 강력하게 노리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건은 상당히 안 좋죠. 안쪽에서 선행을 나서버리면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고저스트림이 이제는 각질 변경이라도 자신의 걸음을 찾아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경주는 1900m를 펼쳐주는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의 경주고요. 12마리의 아피들이 출전하게 됐죠. 오케이 연다.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1900m를 과연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자, 지난번에 돌콩과의 이세마 특별경주에서도 올라오는 것과는 보였었고요. 마신차가 뭐 거의 2마신도 안 났죠. 착차가 없을 정도로 근성을 보였는데 아무리 1900m라 하더라도 레이스가 꼬일 소지가 없습니다. 선행을 추구할 수 있는 경주의 편성을 만났고 안쪽에서 밀고 나온다면은 1900m를 레이스를 자기가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균형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내심 고민을 많이 하다가 1번 오케이 연답은 인정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1번 마필은 아무리 1900이 처음이라 하더라도 다른 마필도 뭐 1900은 처음 아닙니까? 2번 자이언트 홀드라든가 시어마 리드 어게인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1900이 처음이기 때문에 1번 오케이 연답만큼은 좀 인정을 하겠습니다. 2번 자이언트 킬러는 지난번에 휴즈 로디에게 깨지면서 2착을 했고요. 시어마 리드 어게인은 7마리밖에 출전하지 않는데 개바닥에 누워있다가 결국 올라와서 3착을 차지했던 마필. 뭐 두 마필 다 버리고 싶은 상관은 없어요. 추임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띄워주죠, 둘 다. 5번 히포크레네가 팔리긴 하지만 이 마필이 좀 전형적으로 좀 짧죠. 어차피 1번만 오케이 한다 보내놓고 따라가서 한 발을 써야 되는데 아무리 문세영이라 하더라도 이 짧은 마필을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6번마 데이신화는 아무 생각 없이 바닥 주입을 하는 마필인데 박상호가 잘 탔는데 왜 황종호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고. 추임력은 뭐 끝장이죠. 7번마 부룩스 상태가 많이 살아났습니다. 이 마필이 의외로 콩가랑거림이 있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레이트 쪽에는 매번 고기가 높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황금들판도 뭐 더 띄워줄 거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좀 약간의 입장을 했을 때는 좀 운이 많이 따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른 마필들은 뭐 크게 눈에 들어온 마필이 없고 스카이 제왕이 선행을 가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면 또 모르는데 선행을 못 가니까 이것도 좀 그렇네요. 선유권에서 또 끈끈하게 버텨? 이 말이 들으면 배당이겠네요. 자, 이번 10경주는 1번 오케이 연답을 놓고서 2번마 자이언트 킬러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뭐 히포크레네 이런 아피들은 좀 잘라내고 6번마 데이시나 7번마 브룩스 그리고 뭐 12번마 리더게인 이런 아피들은 방어 막건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자, 1번 놓고 2번 막건이 주력 막건이고요. 1번 놓고 6번, 7번, 12번까지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1경주입니다. 나 요거 하나만 하면은 끝나네, 경마가. 끝나는 건 아니지. 뭐 한 주 쉬고 하는 건데. 뭐 매주 경마가 안 해. 한 주 뭐 우리가 떡값 벌어갖고 맛있는 거 먹고 식구들하고 세뱃돈 주고 뭐 좋잖아. 마지막까지 승부하겠습니다. 한대건의 마지막 승부처고요. 12마리 아필들이 출전했습니다. 뭐 1번마 동천의 아침, 뭐 2번마 썬더캣, 3번마 클리너킨, 6번마 신조대역, 뭐 5번마 태양왕, 8번마 리트 브라운, 뭐 이런 아필들이 팔리죠. 10번마 호위무사도 팔리고. 이변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변까지는 노리고 싶지는 않고요. 인기권 안에서 한대건은 깔끔한 마번을 정리하겠습니다. 뭐 이경주를 여러분들한테 약 팔아갖고 야 이경주는 분명히 터졌다 배당 나오니까 여러분들 돈 잃었지? 돈 잃었으면 내 거 들어. 이번 11경주에 내가 한 방에 만회해줄게. 이렇게 개구라를 못 치겠습니다. 자, 한대건은 가급적이면 인기권 안에서 마무리를 짓는 승부처로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제가 알고 있는 마필의 능력선에서만 찾아낸다면 이경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적중에 저는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 자, 이번 11경주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자신 있고 과감하게 마지막까지 배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산경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는 승부처가 3경주와 5경주예요. 3경주, 5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자, 1경주입니다. 경주를 1300 12마리 앞에들. 뭐 걔들 다 꽉 찼어. 일요일날 경마는 뭐 서울도 그렇고 뭐 다 꽉 찼어. 재밌지 뭐. 되는 말이 있고 안 되는 말이 있고. 이거 뭐 눈에 빤히 보이죠.
일단 6번 모닝파크의 수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부담량이 56kg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이 변화를 보이는 것 같아요. 말새끼가. 지난번에 인디언 치프를 이길 때도 그랬었고 근성이 좀 있어요. 1400m도 첫 도전인데 6번 모닝파크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요. 문제는 이제 후차권인데 휴양을 갔다 왔던 마피들의 상태들이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자, 일단 이번만 머더스틱 뷰티는 이 선행형의 각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장기 휴양을 했죠. 7월달 경주 이후에 요배통이 좀 있었고요. 10월달에 양정 구전령까지 있긴 하지만 이 발주가 상당히 괜찮은 마필이에요. 느린 마필이 아니고 또 근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라서 이 오랜 기간 동안에 휴양을 해도 이 라이스나 올드리버망 외국인 조기사들은 이 휴양을 갔다 오는 마필들도 승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런 매너로 봤을 때 또 안쪽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 머더스틱 뷰티는 좀 더 관심이 가는 마필이고 10번 제너럴도 마찬가지죠. 도입될 당시부터 상당한 인기몰이를 했던 마필이고요. 매니피의 새끼라고 해서 관심도 많이 받았고 근성도 보였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 공백기가 조금 더 길어지면서 불안한 모습이 있지만 뭐 질병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휴식기를 좀 가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두 마리 휴양 마필 일단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조개 때부터 나쁘지 않습니다. 지워야 될 마필도 있죠. 일본 바로가 같은 거는 빨리 지워야 되고요. 막강내주도 마찬가지. 사마 우주정벌도 빨리 지워야 되죠. 아무리 미르코 제가 좋아하는 기수가 탔다 하더라도 편성 자체가 도움이 됐던 경주였었지 이 우주정벌이 잘 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승급 전에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보고요. 5번도 지워야 되고 7번도 지워야 되고 일단 지우는 것만 체크해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거 해줘. 다 지워. 9번 미스터 스펜딩은 발주가 안 좋았던 마필인데 제가 김정훈 기수가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 미스터 스펜딩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의 좀 우연히 따랐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고름이 좀 더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기수가 사토시 기수가 연속적으로 기승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라고 봅니다. 이 천재 챔프 같은 마필이 좀 풀빵의 마필이 있죠. 이전의 걸음을 좀 보기가 쉽지가 않고요. 15 유아더 캡틴도 팔리기만 팔리지 능력 자체는 크지 않은 마필입니다. 이번 1경주는 6번 모닝파크를 중심에 세워놓고 2번과 10번 그리고 9번 이 세 마리의 마필들을 우선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6번 놓고 2번, 9번, 10번 다 배당에 나오는 마필들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인기만 다 잘라줬잖아. 바로가 안 되고 1번 안 되고 4번 안 되고 5번 안 되고 7번 안 되고 11번도 맨날 그렇고 뭐 더 이상 어떻게 잘라줘. 그죠? 자, 이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 국산 올드목 경주고요. 12마리 아피트 출전했습니다. 아, 나 얘 때문에 아주 속상해 죽겠네. 바로 6번마 더월드입니다. 자, 이 마필이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마필입니다. 이 선유권에 가담해서 뚝심을 보이다가도 어느 한순간에는 아주 바닥의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마필이라서 근데 이 마필이 띵걸음만 놓고 보면요. 아주 못 띵걸음도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사토시 기수. 이 마필과 사대가 좀 잘 맞는 기수이기도 하고 또 1600m를 경험 마필들 중에서 능력마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선유권의 전개도 가능하다고 봤을 때 전 6번 마필을 한 번 더 노려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3번 영광의 파크가 꾸준히 버티는 모습을 보이는데 약간의 걸음이 많이 무뎌지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1600m라는 경주거리를 소화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편성은 뭐 안 될 것도 없는 편성이고 하지만 근성 자체가 투지 자체가 직선에서 발휘하는 근성이 그렇게 썩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의외로 3번마 블랙 테트라가 지난번에 입상까지도 한번 늘어볼 수 있는 탄력을 보였었기 때문에 극곡걸음이라 한다면은 1600m 더 낫죠. 4번으로 살려놔야 될 것 같고 뭐 케이프 매직은 뛰었다 안 뛰었다를 반복하긴 하지만 전기가 좋은 마필에서 버릴 수는 없고요. 8번 불빛 전사도 팔리 소지가 있는데 굉장히 느리죠. 발주가 느리다 보니까는 중간에 무빙을 해야 되고 또 그만큼의 힘을 소진해서 못 뛰어주는 거기 때문에 전력이 살아났다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검증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니마 파티 투나잇도 지난번에 그렇게 무리한 전개를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출발 때 진입 불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출발 때 안 들어가려고 개기능을 억지로 쳐놓으니까 그만큼의 또 힘을 소진을 해서 이제 뛰기 전부터 애가 좀 지쳐 있었던 거죠. 발전 연습도 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출발 때 안에 좀 부드럽게 들어가서 뛰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을 보여집니다. 골드킹지는 뭐 매번 그러니까 그렇고. 자, 부산경마 이경주는요, 6번마 더월드 한번 비인기권에 앞이게 하지만 한번 노려보고 싶고요. 4번마 블랙 테트라, 5번마 케이프 매직, 7번마 파티 투나잇. 이 마필들이 일단 우선이 될 것 같아요. 6번 넣고 4번, 5번, 11번. 세 마리 마필을 우선적으로 보고 3번 영광의 파크가 혹시나 하는 마음. 근데 영광의 파크도 똥말입니다, 사실.
별로 안 땡기는 말이에요. 6번 놓고 4번, 5번, 11번. 배당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맞추면 문자 신청, 음성정보 그냥 뽀찌 준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으세요. 자, 상경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지만 이 딱 부러지는 마필이 없죠, 사실. 뭔가 좀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많이 출전을 했고 과연 그 마필에 대한 능력에 대한 풍관이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주입니다. 뭐 2번만 모닝코리아, 3번만 누리볼페, 4번만 슈퍼블레이드, 뭐 7번 승전필사, 8번 모멘트, 9번만 V디바, 10번만 데는마의 기적, 11번만 에이스파워, 11번만 테일윈드까지 다 팔리는 경주죠. 의외로 만만치 않은 경주고요. 출전하는 마필들, 제가 지금 읊어드린 마필들이 팔리긴 하지만 그 안에서 잘라내는 마필이 5마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분산구도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의 적중을 했을 때에 대한 배팅에 대한 환수가 충분히 보장이 되어 있는 경주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를 승부 경주로 삼는 이유가 강력한 충막감 한 마리가 한대건의 눈에 확연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마필은 오겠구나. 그럼 이거 태워놓고 후창만 찾으면 되네. 의외로 어려워 보이는 경주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한대건은 승부처로 삼았습니다. 자, 부산경마 제3경주 경주를 1300m 한대건 시원하게 한번 승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원하게 찾아주시고 시원하게 신청해 주십시오. 자, 3경주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경주의 1400m 국내 4등급 경주고요. 일단 이번 경주는 뭐 인기권의 앞에들의 선두이 기대가 되는 경주예요. 1번 꼭대기 저희가 이거 승부처에서 9.2배의 배당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짭짤하게 배당이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그 이상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9.2배의 배당 초특급 승부처로 국내에서 먹었었죠. 안 될 거 없다고 보고요. 오션라인은 안 되고 3번 반지의 전사. 자, 이 마필이 문제죠. 계속 휴양을 했다 안 했다 반복적으로. 자기가 휴양하고 싶어서 합니까? 아니죠. 자, 4코너에서 물 먹으러 가서 자꾸 급사행을 하는 것 때문에 재결위원회에서 뭐 출전 정지를 2개월 주고 뭐 한 달 주고 막 그랬던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에 반지의 전사는 어떻게 탔습니까? 결국은 매번 따라가서 삐지니까 기습적으로 선행을 공략을 했고요. 선행에 성공을 하자 직선에서는 놀라운 뚝심을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승급전이라는 경주거리 또 1400m라는 경주가 드러났고 선행을 성공한다면 그 이상을 띄워주겠죠. 과연 선행을 성공할까요?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이거는 이 마필 자체가 워낙에 빠른 마필이 아니다 보니까 선행을 실패한다고 봤을 때 따라가서 또다시 꼴통길을 보이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반지의 전사가 잘 뛸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오죽했으면 이 오전을 뛰면서 이렇게 급사행하고 못된 버릇을 보여주는 마필을 마방에서 내보내지 않고 끝까지 안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아까운 거죠, 이 마필은. 자, 분명히 사행 악벽이 있는 마필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이 마필을 충마로 놓는 우는 버럼하지 마십시오. 올 수는 있지만 전 충막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두몽은 편성의 악재팀에서 들어왔고요. 6번만 1류스타. 이 마필을 내심 충막감으로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강자죠. 특별경주에 연속적으로 출전하면서 이상마필들과의 경주에서 정말 놀라운 선전을 펼쳤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또 1400m의 경험이 있고 미리코 기수에 만약 3kg 감량이 있다면 앞으로 보여줄 걸음이 지금의 뛴 걸음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장래성이 높은 마필입니다. 6번만 1류스타는 배트권의 충막감으로 놓고서 공략을 해보십시오. 7번, 8번, 9번 다 그렇고요. 10번만 쾌한 명품 전투가 눈에 걸리긴 하지만 매번 그 따위밖에 안 되니까 관심만 가지 뭐 크게 메리트는 없습니다. 차라리 8번 백두영웅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꾸준하게 뛰니까 뛰었다 안 뛰었다 반복해서 그렇지. 자, 서울경마 4경주는요. 저는 6번만 1류스타를 놓고 1번만 꼭대기, 3번만 반지의 여전사 이 두 마필이 일단 우선적인 관심 마필입니다. 자, 6번 놓고 1번, 3번, 6번 놓고 1번, 3번 두 마필의 관심 마건이고 혹시나 배당이 나온다면 8번만 백두영웅 이 정도에서 방어막권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6번 놓고 1번, 3번. 3번은 물 먹으러 가니까 선행 못 갔으면 좋겠다. 물 먹으러 가기. 자, 5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경주거리 1800m 혼합 3등급 경주로 펼쳐집니다. 미터로 펼쳐지는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5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5경주입니다. 3번 루겐미도 김영신보다는 다실바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한잔한 들을 줬고요. 자, 5번만 BK세이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마필이라고 봅니다. 5번 놓고 4번 선두는 5번 BKC, 4번 루겐미.
제7경주입니다. 초반 앞선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7번과 7경주입니다. 일본은 로얄루비의 상태가 호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마피로 데뷔했을 때부터 저희 식구들은 계속적으로 막판을 찍어 먹었던 마피입니다. 이번 로얄루비는 패트폰의 충막감이 되겠습니다. 6번을 놓고 1번, 2번. 스파딜파리 한 건데서 5번 글로리데이즈가 선행을 모색해 나옵니다. 5번 경주입니다. 1번 골드블루는 단순히 최상의 마피다라고 볼 수는 없죠. 선입권에도 가장이 되는 마피입니다. 자, 10번은 슈퍼천입니다. 이 미르코라는 기수가 말머리가 상당히 매정입니다. 자, 10번 놓고 1번 줄여. 앞섰고 그들을 10번, 3번 순으로 따르면서 상당히 좀 섞여 있죠. 12마리 아피들이 출전했고요. 일단 뭐 부담 용량이 과중해진 인기마, 그리고 좀 짧은 듯한 인기마도 있고요. 뭔가 더 띄워줄 것 같지만 더 띄워주지 않는 인기마가 있습니다. 월등하게 나아졌다. 지난번에는 깨졌지만 이번에는 깨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한대원의 충격감이 있어서 의외로 배당까지 짭짤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한 10배에서 20배 정도의 배당, 중배당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고요. 인기권에 실리는 마피들이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경주의 조건을 잘못 만나면서 기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한대원이 노리고 있는 충마가 이미 인기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들의 근본은 꽉 차지게 될 겁니다. 배당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인기권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자, 한대원과 함께하는 배당의 축 같이 하고 싶다면 들어주십시오. 자, 한대원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부상영마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1800m를 펼쳐지고요. 오늘 3등 경주인 5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펼쳐지는 부상영마 6경주가 되겠습니다. 10마리 RP들이 출전했고요. 오랜만에 5번마 석세스 스토리가 나오네요. 뭐 사연 많이 있죠. 지난번 그랑프리 경주 전에 뭐 강자들 만나면서 이 거세를 단행하게 됩니다. 화학적인 거세를 했는데 뭐 마주나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주나 조교사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5세에 접어든 마피를 나중에 시수말로 팔아도 시수 접부려면 한 번만 이렇게 떡을 쳐줘도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마피를 거세를 했으니까 마음대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죠. 이미 수성이 꺾여져 있는 나이를 먹고 있는 마필 치고는 아직까지는 현 등급에서 올해의 전성기를 보일 수 있는 마필인 만큼 그랑프리 경주했던 모습은 좀 잊어주시고 선행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5번 마필은 인정을 하겠고요. 그랑프리 경주에서 놀라운 선전을 펼쳤던 1번 골리앗 마린, 뭐 2번 별력의 변화를 보였던 2번 생일기쁨. 생일기쁨은 자, 지난번 경주 때 이건 때려먹으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 겁니다. 배당판의 바람이 정말 태풍같이 불었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비인기권의 아필이 많이 팔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선행이 아닌 따라가는 전개. 생일기쁨은 발이 상당히 빠른 아필이죠. 근데 이제는 각질 변경이 됐는지 따라가는 전개가 되는 만큼 변화를 모색할 수 있겠고요. 테리어 테일도 이 정도로 부진할 정도의 아필은 아닌데 마이너스 5kg 감당했기 때문에 무시 못하겠고 8번 동방대로도 마찬가지. 9번 미즘하고도 앞말에 59kg. 이제는 아주 그냥 모가지에 찼어요. 과연 이제 풀어지라고 아주 고사를 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조교사의 입장에서는 미즘하고는 최선은 다하겠죠. 하지만 깨질 소리가 높죠. 59kg 중량이라고 한다면 의지도 약하고 이러다 말 망가질까봐. 그래서 좀 9번 마필은 좀 의도적으로 한번 빼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능력상으로는 충막도 가능한 마필이죠. 5번 턱스 스토리를 놓고 후차권의 마필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일단 안쪽에 있는 1번과 2번 쪽에서 좀 더 포커스를 맞아 해보고요. 바닥에 나올 수 있는 6번마 테리어 테일 그리고 뭐 8번 동반대로 이런 나피들은 방어막권을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5번 놓고 공략하는데 일단은 인기권에 있는 9번 미즘하고는 59kg의 중량으로서는 안말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2000m 경주거리니까요. 너무 무모하게 미즘하고를 믿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놓고 하겠습니다. 이번 6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월 22일 묘행마 모든 예상을 마쳤습니다. 결전의 날이 코앞에 왔죠. 이 8경주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만큼 신뢰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한테 실망감을 주지 않는 한대원이 되기 위해서 한시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자, 올 한 해도 아직까지는 뭐 새해가 아니니까 올 한 해도 그런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유종이 미네요. 2016년도 음력으로 마지막 주간이니까 마무리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8경주 한대원의 다바가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른 승부처 2경주, 4경주, 11경주라든가 아니면 부상경마 3경주, 5경주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대원 씩씩한 모습으로 구정 잘 쉬고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들 칭찬받으면서 구정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